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있는 KCC 채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CC에서 2024년 대졸 신입사원을 모집을 합니다. 3월 8일부터 3월 17일까지 이제 모집을 하고 있고요. KCC 같은 경우에는 건축 자재나 우리가 이제 창호 회사로 많이 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건축 자재나 도료나 실리콘 신소재 이런 것들로 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KCC와 같은 기업에서 이제 시장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장들을 타겟팅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이 전자나 또 전기, 가전, 그 자동차, 플랜트, 건축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좀 시장에서 타겟팅을 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 KCC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어떤 도료라든지 창호나 내외장재, 그 보온 단열재, 접착제, 소재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CC에서 3월 8일부터 17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고요. 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을 거쳐서 정규직에 선발되는 직원들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 직무 같은 경우에는 회계와 영업관리, 기술영업, 공장관리 등의 직무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들은 한번 채용 공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KCC 같은 경우에는 서류 이후에 인적성 전형을 거쳐서 면접 전형을 한 번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체 검사, 최종 합격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상세 채용 공고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공통 자격은 필수 사항으로서 4년제 정규 대학 졸업자로서 되어 있고, 2024년 4월부터 입사가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점 평균이 B 이상인 사람들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토익 700점이나 토익 스피킹 110점 이상 이런 부분들을 자격 취득 조건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자격 요건들 같은 경우에는 직무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회계직, 영업관리직, 기술영업직, 그리고 공장관리 라고 있을 수도 있겠는데, 자산관리, 생산관리, 환경관리, 그래서 공정관리 파트와 이렇게 크게 성형계열 쪽으로 좀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영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공계열 쪽으로 이제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KCC 자체가 어떤 소재나 이런 영역에 있어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기술영업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영업을 떠나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공계열이 이제 아무래도 KCC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이고, 그것들을 해외 바이어들에게 또 설명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 영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 기업의 산업의 영역의 흐름을 많이 타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렇게 자격 요건들이 나온다라는 부분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펴보시고 이제 공고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항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항목은 크게 5가지, 아니 6가지네요. 네, 6가지는 한 가지 특이사항이 이공계 석사 소지자 같은 경우에 6가지 항목으로 하나 이제 추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성장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습득한 차별화된 강점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성장 과정 질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치관을 제시하는 질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치관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본인이 가지고 습득하게 된 차별화된 강점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성장 과정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대학 생활이나 전공이나 나한테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었던 직무적인 측면에서의 경험이라는 부분들을 좀 의미부여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의미부여를 해주시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내가 직무적으로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이냐라는 부분들을 제시를 해주시는 게 이 1번 항목에서의 중요한 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가치관에서 끝내지 마시고, 거기서 갖추게 된 나의 직무상 강점이 무엇이냐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번인데요.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목표이죠. 질문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KCC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원 동기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죠. 그리고 포부 입사 후 목표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관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 전공이나 경험이나 경력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일을 해나가면 좋겠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직무를 내가 목표로 한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무엇인지, 비전은 무엇인지 이것들을 기준으로 내가 KCC에 맞추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어떤 KCC에 대한 기업 칭찬이나 기업에 대한 내용을 나열하는 형태는 좋지 않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3번입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지원 분야 직무 준비 과정이 어떻게 되냐? 경험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기술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방향을 잘 수립하시는 게 중요해요. 지원 분야의 준비 과정이 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내가 이 직무에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 직무에 역량을 쌓기 위해서 내가 이거 해왔고요, 이거 해왔고요, 이거 해왔고요, 단순하게 나열식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들을 묶어줄 수 있는 하나의 역량이나 방향성을 잡아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지원하는 직무에 맞추어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역량이 무엇인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자격증이나 전공 이런 것들을 총망라했을 때 내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포인트를 하나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어떤 강점이 있는 사람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그걸 중심으로 나의 경험을 이렇게 쭉 풀어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기준 없이 나열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맞춰서 제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에는 최근 가장 힘들었던 경험과 극복 과정을 기술해달라라고 해서 도전 경험이죠. 네, 이 도전 경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내가 도전 경험, 힘들었던 경험 자체를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해냈는지에 대한 요인을 제시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요인을 찾아서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명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5번입니다. KCC 인재상 중 자신에게 가장 부합한 항목과 그 이유가 뭐냐라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1번 같은 경우에는 역량의 강점에 해당하는 질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 5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부분들로서 제시를 해주셔도 좋은 항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재상이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우리가 가치나 나의 철학, 태도, 인성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과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꽤나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재상을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겠지만 인재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한테 부합하는 항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치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의미부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재상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연결 지을 수 있는 항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1번 항목에서 역량에 대한 부분들이 안 나왔으면은 이 5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역량으로 한번 연결 지어봐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1번에서 우리가 강점이라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인재상 중에서 가치관이라는 부분과 한번 연결 지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라이브 마지막에 자기소개서 쓸 때 중요한 부분들이 뭔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인데요. 6번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 석사 소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논문 주제나 연구 내용을 기술하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KCC 채용 공고 한번 살펴봤고요. KCC 쪽으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관련 전공이나 관련 분야, 직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교정공제회